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오늘은 이제 헛쌤의 특수교육 25학년도 중등특수 그리고 초등특수, 유아특수 문제를 해설해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25년도 기출문제 해설 특강이 있는 날입니다. 자, 먼저 중등특수 먼저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좀 간략하게 몇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초등 발표를 했고, 이제 중등 발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중등 컷을 선생님들이 되게 궁금해 하세요. 대체적으로 중등 컷은 재작년 있죠, 재작년. 재작년 점수 정도에다가 일단은 생각해 주시고, 변수가 뭐냐면, 교육학이 변수예요. 교육학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교육학 때문에 재작년 점수에서 1, 2점이 빠지든지, 아니면 재작년 점수에서 1, 2점이 더해지든지, 물론 지역 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따지면 68, 69, 70, 그 사이를 선생님들 컷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방송, 이거 찍고 나서 뭐 나중에 나왔는데 뭐 제가 예상한 점수가 맞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고요.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학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래서 만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전공은 의외로 생각보다 쉬웠어요. 전공이 의외로 생각보다 쉬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단답식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단어 쓰는 거, 용어 쓰는 문제가 많았고 또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다 봤을 문제들, 누구나 한 번씩은 봤을 문제들, 그러니까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기출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문제들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변별력을 하려고 뭐 킬러 문항 같은 것도 넣긴 했지만 그런 문제는 기껏 해봐야 한 2점, 3점, 2에서 3점, 아무리 높게 잡아도 4점은 안 될, 4점. 그래서 기껏 해봐야 2, 3점 정도만 킬러 문항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킬러 문항조차도 제 기능을 발휘 못한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점수가 높을 것 같고 컷이 높을 것 같고요. 물론 지역 편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쉬웠다는 거, 반면에 교육학은 어렵다는 거. 그래서 한 가지 걱정은 저거예요. 그러면 26학년도, 2026학년도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 쉬웠으니까 놀면서 하면 안 되나?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문제가 쉬웠다고 해도 선생님 FN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중등은 FN대로 공부해야 돼요. FN대로 공부해서 쉽게 나오면 감사합니다고 FN대로 공부해서 어렵게 나와도 당연한 거고 그렇게 적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화면에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왼쪽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실제 우리 기출문제, 그리고 왼쪽에 있는 문제는 제가 8월달 모의고사와 그리고 9, 10, 11월달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적중한 문제 이렇게 같이 나란히 비교해 드릴 겁니다. 의외로 많이 적중했어요. 진짜 의외로 많이 적중했는데 이제 문제는 저거죠. 시험 보고 온 선생님들 이야기로는 선생님 시험 보는데 선생님 가르치는 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요. 그래서 답은 잘 썼니?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제가 많이 적중하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외우고 한 거랑 답 쓰는 거랑 또 약간 좀 다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저 나눠드린 자료, 기출 적정 문제 해설 특강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거 하나랑 그리고 저희 중등 기출 모범 답안 요거 그리고 당연히 문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화면을 왔다 갔다 안 할 거예요. 문제 보여주고 이렇게 안 하고 여기는 이제 제가 관련된 문제 뽑아놨으니까 요대로 가고 쌤들은 이제 기출 문제 보시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양해를 좀 구할게요. 뭐냐면 제가 5, 6, 7월이 보통 저겁니다. 기출 분석이에요. 연도별 기출 분석. 그 수업처럼은 못 해드려요. 그 수업처럼 막 꼼꼼하게 뭐 분석은 못 해드려도 대략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선생님 어려움이 없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A의 1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보면 교육과정 문제죠. 그죠? 교육과정 문제에서 중학교 자유학기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문제 같이 보세요. 기출문제. 자, 문제 보면 자, 땡땡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안내 자료이다. 가로 안에 기억을 쓰고 A에서 잘못 편성된 교과군을 찾아 쓰세요. 라고 하면서 조건이 뭐냐면 2022 개정 특수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쓰는데 기본교육과정 편성 운영이에요. 기본교육과정.
자, 왜 기본교육과정이라고 못을 박았냐면 그 박스 안에 보면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됐죠. 중학교면 선생님 교육과정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뭐와 뭐? 공통교육과정이랑 기본교육과정. 그래서 여기서 이미 선을 그은 거예요. 처음부터. 공통이 아니고 기본에서 답을 찾았어. 이 말입니다. 자, 봤더니 운영기간 나와 있고,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기준에서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그러면서 4번 양가로 1번 양가로 기억 편성 운영 안내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 중에 한 학기를 무엇으로 운영한다. 얘는 무지도 말고 따지 말고 자유학기예요. 중학교 과정 중에서 한 학기를 운영한다 하면 무조건 교육과정에서는 자유학기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다양한 평가 방법 중에서 일체식 지필 평가는 지향한다. 일체식 지필 평가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됐냐면 그 기억 자유학기 활동이 기존의 4개 영역에서 2개 영역으로 변경되어 있다. 그럼 선생님들은 이거 배우셔야 돼요. 중학교는 아니다. 자, 자유학기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운영한다. 두 번째, 자유학기에서 하는 활동은 몇 가지다? 2가지다. 주제선택학교 활동, 진로 탐색활동. 그 네모 박스 안에 네모, 양가로 2번 밑에 반가로 2번 밑에 있는 박스 있잖아요. 거기서 주제선택활동, 진로 탐색활동 이 2가지 외워야 돼요. 그럼 중학교 한 학기, 자유학기는 활동 2가지. 뭐와 뭐? 주제선택활동, 진로 탐색활동. 이거는 제가 저걸로 완전히 했던 거예요. 우리가 딱 찍어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겨냥할수록 자유학기를 운영한다.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를 운영하되 어디로 간다? 해당 학기의 교과와 창의적 활동에 부합하도록 편성한다. 그리고 걔는 어떻게 한다? 학생 참여 중심의 주제선택활동과 진로 탐색활동을 운영한다. 그래서 주제선택활동, 진로 탐색활동까지 선생님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면 밑에 6번 2022 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표. 자, 여기서 기본교육과정이라 그랬어요. 기본교육과정에 뭐 몇 프로 증감한다, 50% 증감한다고 있어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묻느냐면 그러면 기존 수업 시수를 건드려도 되는 교과와 기존 수업 시수를 건드리면 안 되는 교과가 있어요. 자, 거기서 보시면 국어, 감소, 자, 사회는 안 건드렸고, 자, 뭘 보여드리면 시간 배당 기준, 표에서 시간 배당 기준에서 기준 시수 있죠. 기준 시수에도 생긴 동그라미 씌십시오. 그리고 별표. 그리고 오른쪽에 총편성 시수 혹은 그냥 편성 시수 동그라미.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학기별 편성 시수 있죠. 거기도 그냥 편성 시수 동그라미. 자, 무슨 말이냐면 기준 시수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시수, 최소 시수 이것만큼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잡혀 들어가요. 편성 시수는 기준 시수를 줄이거나 감축하거나 증감시키는 거. 근데 국어는 감축할 수 있어요. 사회는 안 건드렸고. 수학은요 33.3% 감축, 과학은 증감 올렸고, 진로와 직업은 올렸고, 체육은 건드렸네. 예술, 음악미술은 올렸네. 선택은 안 건드렸네. 근데 체육, 예술, 음악미술은 기준 수업 시수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거는 체육이 기준 시수가 272시간인데 어떻게 편성했어요? 204시간으로 감축시켜버렸잖아.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 얘는요. 자, 답을 보시면 해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 해설에 요 우리 답안지 보면 양가로 해설에서 체육, 예술, 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 운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답을 뭘로 써야 돼요? 체육이라고 써야 돼요? 아니면 체육, 예술, 음악, 미술 다 써야 돼요? 체육만 써야 돼요. 왜냐하면 체육만 건드렸으니까. 여기서 선생님들 하나 더 응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체육이 기준 시수가 272시간, 여기 나이대로 그렇고 학교 편성이 300시간이라고 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기준 수업 시수가 272시간이고 편성 시간이 300시간이야. 근데 그 편성된 300시간에서는 줄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시간까지? 28시간. 300 빼기 272.
증감한 시수만큼은 건드릴 수 있다. 하지만 기준 수업 시수는 건드리면 안 된다. 꼭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은 땡땡중학교 특수교사와 교육시스템의 나눈 대화입니다. 하고 밑줄 친 기억은 어떤 측면에서 보조공학 기기를 구분하고 있는지 쓰세요. 그리고 밑줄 친 니은의 구성요소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 기억이 A에 들어가 있어요. 자, 보면 여기 보조공학의 연속적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공학의 연속적 구성.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보조공학의 연속적 구성. 자, 근데 얘가요, 제가 파일을 모고해서 그대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적중했던 문제입니다. 우리 모의고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지체장애 학생 A의 보조공학의 연속적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이 보조공학은 기기가 적용된 기술력의 정도라고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무조건 외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무공학, 기초공학, 일반공학, 첨단공학. 밑에서 올라가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순서는 선생님들 편한 대로 외우시면서 어떻게 바뀐다? 기술력의 정도에 따라서 바뀐다 라고 딱 박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들이 시험 보실 때 되게 편안하게 쓰셨어요. 얘도 거의 뭐 100% 그죠? 적중한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답을 뭐라고 쓴다? 기기에 적용된 기술력의 정도라고 쓰든지 기술력의 정도, 기술력의 수준, 기술력의 발달 정도. 기술력이 생긴 키워드가 됩니다. 기술력이라는 단어로 들어가서 쓰시면 됩니다. 기기에 적용된 기술력의 적용 정도라고 쓰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도 기술력의 정도하고 기술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친 니은의 AAC 구성 요소입니다. 밑줄 친 니은 보면 밑에 보면요.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죠. 니은. 의사소통판을 사용하는 친구의 대화 상대자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역할을 하는지 가르치는 데 필요해요. 자, 그럼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AAC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됩니까? 상징, 기법, 그 다음 도구, 전략. 4가지잖아요. 4가지에서 대화 상대자로서 반응하는 정도니까 전략이에요. 자, 얘를 만약에 잘 안 떠오르면 4가지 다 써서 지우는 거예요. 상징은 아니죠. 친구와 대화 상대자니까 대화를 하는 거니까 상징 아닐 거고, 도구였으면 전자도구입니까 비전자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고, 기법 물어봤으면 상징의 선택 기법 해서 직접 선택입니까 간접 선택입니까 이거 물어봤을 거고, 그럼 남아있는 건 전략, 대화 전략이에요. 의사소통 대화 전략. 의사소통 대화 전략은 꼭 중요해요. 선생님들 공부 제대로 하셔야 돼요. AAC에서 의사소통 대화 전략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AAC를 사용하는 학생이 적극적으로 AAC를 사용할 때와, 아니면 AAC 도구를 사용하는 학생이 적극적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대화 전략이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전략이라고 잡아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을 싹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가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보시면 문제 보세요. 자, 다음은 고등학교 학생 K의 취업을 위해 특수교사 A와 특수교사 B가 나눈 대화입니다. A가 의미하는 직업평가의 유형, 그리고 B를 통해 알 수 있는 지원 고용 모델. 그러면 3번 문제는 묻고자 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질문의 키워드가. 첫 번째는 직업평가 유형, 두 번째는 지원 고용 모델. 여기 밑줄 그으세요. 지원평가 유형, 지원 고용 모델. 그럼 지원평가 유형. 만약에 생각이 안 나. 얘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직업평가 유형.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거. 작업표본. 그 다음 상황평가. 그 다음 현장 직무평가. 직무현장평가. 그 3개를 걸어놓고 거기서 나가면 되겠죠. 줄여가면 되겠죠. 만약에 작업표본이 답이 되려면 학교 내 어떤 특정한 평가실 혹은 교실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야 될 거고, 상황평가가 답이 되려면 학교 내 어떠한 특정한 시설, 장소가 등장해야 될 거고, 직무현장평가가 답이 되려면 지역사회 안에 있는 가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봅시다. A에서. 자, 실제 작업장 거기 밑줄. 실제 작업장이라는 얘기는요, 말 그대로 동네에 있는 카페, 아니면 빵집, 아니면 식당, 아니면 가게 이런 데입니다. 실제 지역사회 안에 있는
작업장, 실제 작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 다음 키워드 고용자 밑줄, 감독자 밑줄. 자, 고용자요. 감독자는 모르겠지더라도 고용자가 와서 평가한대. 누구예요? 사장님이 와서 평가한다고. 사장님은 사장님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가게잖아, 가게. 그러니까 가게에서 사장님이 평가해. 직무, 수행하는 직무 정도를. 그러니까 답이 당연히 직무 현장 평가가 답이죠. 다른 건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또 조심해야 될 거, 위에서 기억해야 될 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작업장을 직접 경험, 밑줄 치고, 동그라미 1. 작업장에서 발생했는 문제점 찾아서 미리 개선, 동그라미, 밑줄 치고 동그라미 2. 그러면 뭐예요, 얘가? 지금 동그라미 1번, 2번이. 직무 현장 평가의 장점이라고 잡으시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B를 봤더니, 자, 지원 고용의 유형입니다. 지원 고용의 모델, 지원 고용 유형. 그러면 선생님들은 또 떠올려야죠. 뭐가 있나요? 개별 배치 모델 있을 거고, 그죠? 소집단 작업 모델 있을 거고, 소기업 모델 있을 거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거를 떠올려서 거기서 하나씩 지워나가도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맞췄냐면 이거 그대로 적용이 된 게 이렇게 제가 짰습니다. 현장 실습생 바리스타 업무를 교회 카페에서 주당 30시간. 교회 카페, 그러니까 어디예요? 실제 작업장이잖아. 그죠? 자, 지원 고용을 위해서 바리스타 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지역사회 내 카페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반인 대상이니까 누가 나와요? 고용자가 나오죠. 감독자는 선생님 신경 쓰지 마요. 고용자가 엄청나게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자, 그러면서 실제 작업 환경, 이게 다 키워드가 되죠. 이게 전부 다 직무 현장 평가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지원 고용 모델입니다. 자, 보면 학생 K가 땡땡 회사의 생산 라인, 에서 일하고 있는데 비장의 직장 동료와 함께 바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다소 어려움. 그러면 생산 라인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3명에서 8명. 3명에서 8명.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명에서 6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5명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저렇게 묶어서 쉬운 작업 라인. 얘가 키워드죠. 그죠? 그러면요, 원래 생산 라인이 안 되고 쉬운 생산 라인으로 옮긴다. 그럼 저 쉬운 생산 라인은 어디 있는 거냐고? 그 회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별도의 생산 라인이잖아. 그럼 별도의 생산 라인에서 움직이니까 얘는 소집단 작업 모델이 됩니다. 얘도 그대로 적중했어요. 여기 쓰는 거였어요, 답을. 봤더니 지역에 있는 기업 내에서 일하는 특별한 작업 집단으로 3명에서 8명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자, 회사의 작업 라인에서 바로 작업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 회사에 이름이 있어서 지원을 더 필요한 중증 형성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조건은 다 똑같다. 이렇게 해서 얘도 모의고사에서 완전히 적중한 문제입니다. 자, 아무튼 키워드는 선생님, 소집단 작업 모델은 원래 그 회사에 있는 생산 라인, 그런데 그 생산 라인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별도의 생산 라인, 쉬운 생산 라인. 근데 그 생산 라인은 어디 있는 거다? 그 회사 안에 있는 거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번 해결하고요. 4번 봅니다. 자, 4번 문제도 선생님, 이것도 거의 적중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해당하는 것만 딱, 4번 문제는 선생님, 중추청각 처리장애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일단 보세요. 문제에서 두 번째 특수교사, 이릅니다. 기도는, 자, 기도는 외부의 소리가 외의에서 내까지 전달되는 소리 전달 경로이고, 골도는 두개골을 진동시켜서 어디서부터 어디부터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 소리 전달 경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끊어요.
끊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 돼요. 소리의 전달 경로요. 소리의 전달 경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야 되지. 어떻게? 외이에서 어디로 옵니까? 중이로 오고 중이에서 어디로 갑니까? 내이로 가고 내에서 어디 갑니까? 청신경 가고 청신경에서 청각피질 대뇌의 청각피질 요 경로 이 경로에 문제가 있으면 중추청각이죠. 중추청각 처리 장애가 되고 중위에서 문제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중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얘는 저거잖아요. 전음성 난청이 되는 거고 뇌에서 문제가 생기면 감음신경성 난청이 되는 거고 둘 다 문제 생기면 혼합성이지. 혼합성 난청이 되는 거죠. 이것만 딱 정리를 해도 요것만 알아도 가장 기본기를 물은 문제라고요. 가장 기본기. 이것만 딱 정리해도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 계속 갑니다. 자, 소리의 전달 기능 중 외이 중위는 전음 기능을 담당하고 자, 가늠 기능을 담당하는 데가 어디다? 내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신경성 청각장애는 감음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 골도, 청력치가 모두 손상으로 나오죠. 그죠? 봐봐. 이 얘기랑 똑같잖아요. 여기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일로 들어와도 안 되고,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얘도 그대로 맞췄어요. 청력도 보여주면서 청각장애 유형을 쓰는 거였거든. 밑에 청력도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대로 선생님들이 맞췄던 문제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내이라고 잡아주시고 그 다음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 니은. 자, 니은은 여기 문제를 보십시오. 문제 보시면 맨 마지막 특수교사. 자, 외이부터 청칭이까지를 포함한 니은의 기간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중추청각신경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그 다음 거 보세요. 부른 대로 밑줄 치세요. 그래서 다음에 동그라미 1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나는지 구별하기 어려워해요. 동그라미 2 소리의 리듬이나 높낮이 인식을 어려워해요. 중추청각 처리장애의 청각적 특성 쓰라 그러면 이거 쓰면 되겠죠. 자, 얘는 중추청각 처리장애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죠. 얘 봐요. 얘까지는 문제 없다고. 얘까지는 괜찮아. 얘까지는 정상이라고. 근데 어디서부터? 여기 전달 경로부터 손상이라고 하지 말고 어려움이라고 할게요. 어려움을 보이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정상이니까 자, 쉽게 생각합시다. 수능 청각 검사 결과는 뭘로 나와요? 정상으로 나오지. 여기 다 문제가 없으니까. B 하는 거, 수능 청력 검사 B 하는 수능 주는 거는 다 정상. 그런데 얘는 뭐예요? 말소리죠, 말소리. 얘는 사람의 말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대부분 뭘로 보시냐면 명료도 검사에서는 얘는 말림 현상 나타나는 거. 어음명료도 검사에서는 선생님들 말림 현상까지 이것까지 잡아야 되죠. 여기까지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저기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중추청각 처리장애의 특성에서 아까 동그라미 1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나는지 구별하기 어렵다. 동그라미 소리의 리듬이나 높낮이 인식이 어렵다. 이것까지 잡아가셔야 됩니다. 얘도 거의 완전히 맞춤 문제입니다. 100%.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답은 뭐냐면 니은에 들어간 답은 청신경까지를 포함한 말초 청각기관 혹은 말초 신경계 청각기관 해도 되고요. 여기까지가 말초 신경. 여기서부터는 중추신경. 여기까지 말초 중추신경. 그래서 말초라고 쓰든지 말초신경을 쓰시든지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에서는 자, 보시면 법입니다. 법 관련된 문제예요. 법 관련된 문제인데 거기서 이런 말 합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써라. 작성 방법 봤더니 기억에서 미음까지 틀린 거 2가지 찾으래. 기억에서 미음까지. 자, 일단은요, 선생님. 하나씩 봐요. 요거는 하나씩 봐요. 자, 기억. 이번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해요. 개별화 교육 지원팀은 학년 시작하고 2주일 이내로 구성합니다. 누가 구성합니까? 학교장이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니은. 자, 이번 학기에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계획을 짭니다. 개별화 교육계획은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얘는 누가 짭니까? 개별화 교육계획은.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짜죠. 그죠? 디귿 보겠습니다. 자, 개별화 교육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자, 개별화 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요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 갖고 다 맞는다고.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틀려요. 잘 봐봐. 개별화 교육계획을 짠다는 얘기는 얘가 뭐예요? 대상이. 특수교육 대상이죠. 특수교육 대상이잖아요. 대상자잖아요. 장애학생 특수교육 대상자잖아. 개별화 교육계획을 짜겠다는 거는 특수교육 거꾸로 가자고, 거꾸로. 개별화 교육계획을 짜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됐다는 얘기죠.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진단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얘가 어디예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땅땅땅 배치하는 데가 어디예요?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잖아. 그지?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어? 학교로 갔잖아. 학교 가서 뭐해?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보라고. 그러면 여기는 진단평가를 실시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진단평가는 특수교육 대상자 되기 전에 한다고. 되기 전에. 그래서 여기는 진단평가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냐면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써야 돼요. 자, 제가 여기는 일부러 생긴 문장을 다 넣었습니다. 개별화 교육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얘는요, 해당 법령 찾아보시면 문장 그대로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과 관련된 법령을 찾으면 그대로 있어요. 자, 걔가 잘못됐고요. 자, 얘는 볼게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문제 볼게요, 문제. 우리 모의고사 문제에서. 자,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 구성해가지고, 개별화 교육 계획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이런 거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각급 학교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 교육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뭐를 실시한다? 여기 들어가는 말이 저거였어요. 학업 성취도 평가. 여기 들어가는 말이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서 학생이랑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이게 그대로 모의고사에서 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거 그대로 그냥 맞췄어요. 접근하기 편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선생님 의외로 항상 모의고사 적중률이 높긴 하지만 의외로 올해는 선생님 적중률이 굉장히 많이 높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그래서 디귿하고 미음 틀린 거. 미음은 보십시오. 우리 요거 보세요. 문제집 보세요. 문제집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미음. 특수교육 대상자가 4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된다. 자, 아니죠. 우리는 지금 뭐예요? 중등이잖아요. 중등이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선생님 그 게시판 질문에 바로 위에 거 미음에 있는 위에 거 보면 특수학급이 새로 생기는 중학교의 발령, 중학교 동그라미 발령을 받았고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은 5명이에요. 중학교니까 4, 6, 6, 7이잖아. 4, 6, 6, 7. 4가 누구예요? 4, 6, 7. 아이, 거꾸로 가자. 7이 누구야? 고등학교. 6이 누구야? 중학교. 6이 누구야? 초등학교. 4는 누구야? 유치원. 그래서 4, 6, 6, 7. 그러면 중학교는 6명이 맥시멈이야. 근데 지금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5명이고 학교의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서 특수학급 설치가 미뤄지고 있어요. 이 말이거든. 그러면 2학급, 근데 밑에 보면 미음에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4인이 초과할 경우 2학급을 설치한다. 아니지. 얘가 틀린 거잖아요. 해설 봐요. 다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6인이 초과할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이걸로 잡아줘야 돼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니을이 답이라고 하는데 니을은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시도 규칙에 따라서 44제곱미터로도 할 수 있거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비읍이 명확하게 잘못됐잖아. 비읍이 명확하게. 중학교는 6인이 초과하면 2개 학급인데 여기는 4인이라고 중학교 기준에서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답으로 잡는 게 맞다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 비읍 문제 볼게요. 비읍 문제 보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학교장은 학생의 취약 편의를 위해서 통학 지원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일단 거기까지 끊어요. 끊고 자, 마련하고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마련하고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도 내묻히고요. 그 다음에서 전출학교에서 개별화 교육계획 송부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비읍이요. 비읍에서 통학지원의 종류를 하나 쓰세요라고 돼 있어요. 통학지원요. 통학지원은 3개예요. 3개. 얘는 3개예요. 첫 번째 뭡니까? 이게 나왔으니까 통학비 지원. 두 번째는 해설 보세요. 제 답 보세요. 통학 차량 지원. 통학 차량 지원. 세 번째 뭡니까? 통학 지원 인력 배치. 통학 지원 인력 배치. 이 3가지라고. 이 3가지에서 통학비 지원은 나왔으니까 통학 차량 지원, 통학 지원 인력 배치 이거 쓰면 되죠. 얘도 그대로 맞췄어요. 문제에서. 보세요. 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라고 이름을 달고 각급 학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약 편의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1. 통학 차량을 지원해야 된다. 2. 통학비를 지된다. 3. 우리는 통학 지원 인력 배치를 문제를 해서 문제를 냈던 거죠. 그대로 완전 100% 맞춘 문제잖아요. 얘는. 자, 그 다음 시옷의 절차, 개별화 교육계획 송부 절차에서 전출학교 입장에서 전출. 자, 얘는요 이대로 쓰셔야 돼요. 답 보세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 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해야 된다. 전출학교가 누구냐면 길동이가 우리 학교에서 있다고 A학교에 길동이가 다녀. 근데 엄마가 가족이 이사를 갔어. 그러면 B 학교로 전학 가는 거잖아. 내가 원래 다니던 학교가 전출학교. 전학 가서 가는 학교가 전입학교. 들어가니까 전입. 우리 학교에서 나가니까 전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시 잘 들어요. 길동이가 우리 학교 다니고 있어. 그러다가 A 학교에 다니고 있어. 그래서 B 학교로 전학을 가. 전학이니까 뭐다? 전입. 그 학교 들어가는 거니까 전입.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나갔잖아. 전출. 그럼 우리 학교에서 IP를 만들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다 IP 보내야지.
이해가 가나요? 근데 언제? 2주 이내, 14일 이내. 14일 이내로 송부해야 된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지우고 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선생님 그냥 외운 대로 암기한 대로만 답 쓰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느끼는 게 뭐예요? 뭐냐면 문제를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실수하면 안 되겠네. 실수한 사람들은 실수 정도가 당락을 결정하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6번 문제 볼게요. 자, 올라갑니다. 문제 작성 방법 먼저 보세요. 가에 A에 해당하는 형성평가 방법을 명칭 쓰세요. A에 해당. A 보겠습니다. 형성평가 시 고려할 상황. 반복적인 측정을 통해 수행 능력의 변화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한다. 두 번째, 학생 B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측정한다. 기억 봐요. 반복 측정을 위한 검사의 실시 횟수에 따라 검사지를 제작한다. 자, 반복 측정을 위한 검사의 실시 횟수에 따라 검사지를 제작한다. 무슨 검사지입니까? 기억의 검사지는 동형검사지예요. 동형검사지. 그 다음 학생 B의 진전도 측정, 진전도 밑줄, 진전도 측정 시 근거가 되는 시작 점수를 결정한다. 그 다음 해당 학년이 끝날 때 기대되는 점수를 설정한다. 밑에 시작 점수와 기대 점수를 연결하는 표적선을 설정한다. 표적선 밑줄. 자, 그리고 형성평가 결과에 근거해서 학생 B의 진전도에 대해서 생각한다. 진전도 다시 밑줄. 진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동형검사지를 만들고 그리고 수시로 때때로 자주 형성평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겨요? 아이의 성취도 정도가 나오죠. 그걸 이으면 뭐가 된다? 진전도가 되고 목표선에 도달한 정도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일단은 뭐가 그려져 있다? 목표선이 그려져 있네. 그죠? 그리고 각 회기마다 동형검사지를 가지고 형성평가를 하네. 그렇게 하는 검사가 뭡니까? 방법이. 교육과정 중심 측정이지. CBM. 근데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CBM이라고 쓰지 마시고 교육과정 중심 측정이라고 쓰십시오. 자, 교육과정 중심 측정이랑 교육과정 중심 사정은 다른 겁니다. 교육과정 중심 사정은 CBA. 그래서 어세스먼트 해가지고 CBA. 그리고 교육과정 중심 측정은 CBM. 자, 여기서 선생님 CBM이라고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어요? 표적선, 진전도, 형성평가,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이 말하는 동형검사. 이거 가지고 교육과정 중심 측정이라고 뽑아낼 수 있죠. CBM이라고. 자, 그 다음요. 기억을 할 때 유의할 점. 아까 기억이 동형검사였잖아요. 그럼 동형검사 제작할 때 유의할 점. 보십시오. 탑 그대로 보세요. 문항들의 내용과 형태, 문항수, 문항 난이도를 고려해서 제작한다. 다 안 들어가도 돼요. 내용, 형태, 문항 난이도를 고려해서 동형검사지를 제작한다. 내가 이런 뉘앙스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제시한 답대로 쓰는 게 제일 좋고, 이 교과서에 있는 답이니까. 자, 그 다음 문제는 저희가 적중한 문제죠. 자, 보시면요. 여기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자, 학생 시험, 특수교사, 일반교사 대화에서 첫 번째 특수교사. 자, 제 생각에는 학생 C의 진단평가를 의뢰하기 전, 선생님께서 먼저 일반 학급 밑줄에서 의뢰전 중재를 실시하는 게 좋겠어요. 진단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일반 학급에서 의뢰전 중재를 실시한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의뢰전 중재는 그러면 일반 교육이에요, 특수교육이에요? 일반 교육인 거예요. 진단평가를 실시하기 전이면 장애학생 특수교육 대상자다? 아니다. 모른다. 그런데 일반 교실에서 일반 학급에서 의뢰전 중재를 한다. 그럼 일반 학급에서 할 수 있는 건 일반 교육이지 특수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뢰전 중재는 일반 교육입니다. 자, 그럼 의뢰전 중재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의뢰중 중재를 하면 판별 오류를 줄 수 있다. 어떤 오류? 판별 오류는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양과 위음. 위양이 뭐예요? 장애 학생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장애 학생이 아니네. 위음이 뭐예요? 일반 학생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장애 학생이네. 이거잖아. 그러면요. 진단평가하기 전에 일반 학급에서 일반 교육을 하면 해서 먹혀 들어갔다. 그럼 얘는 일반 학생, 장애 학생. 일반 학생. 그러니까 의뢰중 중재는 뭘 줄인다? 위양을 줄인다. 위양을 줄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보세요. 자, 진단평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특수교육 평가 단계예요. 특수교육 평가 단계. 선별, 진단, 그 다음에 적격성,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 및 배치, 그리고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 진단평가, 이렇게 할게. 자, 선별요. 선별 단계가 뭐예요? 진단평가 단계로 넘깁니까? 안 넘깁니까? 그거잖아요. 심층적인 평가 단계로 넘깁니까? 안 넘깁니까? 그 전이잖아. 그럼 여기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위양과 위음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면 위양을 줄이는 방법이 뭐다? 의뢰전 중재라고. 그리고 위험의 문제점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의뢰전 중재의 목적은 뭐다? 거꾸로 가면 되지. 위양을 줄이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의뢰전 중재는 어디다? 일반 교육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가져가야 돼. 그럼 이 의뢰전 중재를 하게 되면 장점이 뭔지 가져가야 되는 거지. 뭐가 될까요? 그냥 쉽게 가자고, 쉽게. 잘 봐요. 여기 다시 와봐요. 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의뢰중재 일반 교육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제가 답에다 제시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두 번째 동그라미. 일반 학급에서 지속적으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일반 교육이니까 뭐예요? 지속적인 일반 교육 제공. 이렇게 쓰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의뢰중 중재를 통해서 적절한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맞는 답, 틀린 답. 틀린 답. 왜? 의뢰중 중재는 어디서 한다? 일반 학급에서. 그래서 일반 교육이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시면.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오. 디귿. 자, 니은의 종류는 위, 양 쓰시면 되고, 디귿, 교육적인 측면에서 장점. 교육적 측면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거. 일반 교육의 지속적으로 일반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은 답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우리 7번까지만 하고, 얘도 문제 맞췄어요. 보면 뭐라고 됐냐면,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이 잘못 판단되는 것. 그 다음,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야기하고 평가 경민에서 불필요한 지출 처리하는 거. 그리고 선별 도구의 명확도. 해서 발생률이 낮아진다. 해가지고 얘는 위, 양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본 걸로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의외로 많이 맞췄어요. 근데 제가 문제 많이 맞추는 거하고 선생님들이 답 쓰는 거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를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자, 7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보시면, 자, 작성 방법 봐요. 기억에서 미음 중 틀린 거 두 가지 찾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올라갑시다. 올라가요. 학생 기억. 단순한 수업 환경 제공. 근데 학생 A가 누구냐면요. 대뇌 피질 시각장애거든. 대뇌 피질 시각장애. 선생님들이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대뇌 피질 시각장애가 갖고 있는 시각적 특성 10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그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제목은 알고 계셔야 돼. 자, 근데 그 특성을 봤더니 빛을 응시하는 경향이 있다. 빛을 응시하는 경향은 선생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가장 아무튼 10가지 특성 중에서 그 한 가지를 뽑아서 여기다 넣은 것 뿐이에요. 10가지 특성 다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
자, 볼게요. 기억. 단순한 수업 환경을 제공한다. 얘는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피질 시각장애 학생 같은 경우는요, 복잡한 거를 인식하기 어려워해요. 복잡함을 인식하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단순해야 돼요. 특히 배경이 단순하든지 환경이 단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주의 집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얘는 맞아요. 두 번째, 니은 보겠습니다. 자, 대상을 제시한 후 시각적으로 바로 반응하기 시도하기. 자, 얘는 잘못됐어요. 니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각적으로 반응하는데 지연 시간이 있어요. 시각적으로 반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고. 시각적 반응에서, 뭔가를 보고, 대상물을 보고 거기에 대한 시각적 반응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반응하기 지도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준다라고 해야지. 그래서 니은을 어떻게 바꾸냐면 대상을 제시한 후 시각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준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선생님 시각적으로 반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반응하게끔 지도하는 건 좋지 않아요? 아니요. 안 돼요. 이거랑 똑같으니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 수영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물에 들어가면 맥주병이야. 그냥 고루 깔아앉아. 이 사람한테 야 물에 들어가서 자유형해. 자유형 할 수 있어. 들어가서 꼬르륵 가지 말고 자유형해 라고 한다고 이 사람이 자유형 하냐고. 안 하잖아. 그랑 똑같다고. 반응하는 속도가 느린 친구한테 원래 내가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내가 생겨먹은 게 반응 속도가 느리다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시각적으로 반응이 느리다고. 그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빨리 반응해. 안 된다고. 기다려줘야지. 그래서 얘는 기다려준다라고 쓰셔야 돼요. 대상을 제시한 후 시각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준다. 기다려준다 해도 되고요. 충분히 기다려준다 해도 돼요. 기다려준다가 키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 D급 봐요. 교육 자료를 주기적으로 움직여서 학생의 시각적 주의력을 높인다. 얘요. 선생님들 이거 틀렸다고 하는데 맞아요. 뭐냐면 피질 시각장애 학생들은 아까 10가지 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 10가지 특성 중에서 그냥 그 위에 가의 학생 특성은 한 가지 빛에 대한 이끌림, 빛에 대한 끌림을 예를 하나 들어놓은 것 뿐이라고. 나머지 9가지는 여기 문제에 넣어놓은 거라고요. 그럼 디귿은 교육 자료를 주기적으로 움직여서 학생의 시각적 주의력을 높인다. 얘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움직임에 잘 끌려요. 그쪽에 훅 빠져요. 이렇게 딱 움직이면 휙 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 필기시 굵고 진한 선이 있는 종이와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한다. 얘 맞아요. 그 다음 리을. 미음 봅시다. 미음. 자, 상대적 크기 학대법을 적용하여 학대 독서기로 학습 자료 접근성 높이기. 자, 여기서 질문. 확대법이죠. 확대법을 쓸 거예요. 지금 니을하고 미음은 학생 B입니다. 학생 B는 뭐예요? 항반부에 암점 있는 친구죠. 학생 B는.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중심에 암점 있는 친구죠. 중심에 암점 있는 친구예요. 그럼 중심에 암점 있는 친구는 굵고 진한 선이 있는 종이와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한다. 대비감도를 높인 거잖아. 리을은. 저시력은 선생님 기본적으로 대비감도 높여줘야 된다 그랬죠. 그럼 맞는 말인 거 당연한 거고. 그런데 황반 변성이고 중심에 암점이 있으니까 이 친구는 확대법을 써야 돼. 상대적 거리 확대법, 상대적 크기 확대법, 각도 확대법, 투사 확대법. 그런데 상대적 크기 확대법은 뭐예요? 학대 독서기가 아니라 크게 인쇄된 걸 주는 거고, 학대 독서기를 쓰는 거는 투사 학대법이잖아. 그래서 얘는 답을 두 가지 관점을 써야 돼요. 만약에 학대 독서기를 살릴 거면 앞에 무슨 학대법? 투사 학대법을 적용해서 학대 독서기로 학습 자료 접근에 높인다.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상대적 크기 학대법을 살릴 거면 상대적 크기 학대법을 적용해서 크기가 확대된 인쇄 자료를 제시해서 자료 접근성을 높인다. 쓰든지. 그러니까 저것만 정해요. 상대적 크기 확대법을 살릴 건지 아니면 확대 독서기를 살릴 건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요 두 가지로 나눠서 다 맞췄어요.
다 맞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갑시다. 비읍까지 다 하고 볼게. 자, 학생 B에서 문제, 요거 우리 문제집 볼 거 문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학생 B에서 자, 중심부에 손상이 있고 중심에 암점이 있기 때문에 무슨 기술을 사용한다? 중심의 보기를 사용한다. 그리고 밑에 학생 C의 시기능 훈련, 움직이는 공 주고받기, 움직이는 단어 읽기. 자, 그럼 움직이는 데다가 밑줄 긋고 별표.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시각 기술은요, 추적입니다. 추적. 그럼 선생님들은 시각 기술 다 정리하셔야 돼요. 고시부터 시작해서 고시, 추시, 추적, 그리고 다시 할게. 자, 고시, 추시, 추적, 주사. 중심의 보기, 그리고 중심의 보기. 그렇게까지 다 선생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얘도 선생님 그대로 다 맞춘 문제예요. 아까 여기서 얘 뭐였어요? 세 가지가. 데네피질 시각장애잖아요. 여기 관해서 해당하는 것만 좀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다른 것들도 생긴 데네피질 시각장애 가지고 생긴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가 하나 만들었다니까. 4점짜리를 각각의 특성을 쫙쫙쫙 넣으면서. 자, 보면 교사가 대상을 제시한 시점부터 피질 시각장애 아동이 대상을 바라보고 시각적 반응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시간이 또래보다 길다. 시간이 긴 것. 반응 시간. 자, 시각적 반응 시간이 길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이 갑자기 증가하면, 그러니까 반응 시간이 점점 증가하면, 오래 걸리면 그 얘기는 뭐다? 그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각적 휴식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시각적 반응의 지연 시간이 길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잡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얘는 저거였죠. 아까 황반변성. 이 친구와 관련된 문제. 자, 다음은 시력과 시약 중에 시력에 문제 있는 친구에게 효과적인 학대법입니다. 학대법 중에서 카메라, 전자장기, 그리고 모니터, 스크린 등에 어떻게 한다? 투사. 그러니까 뭡니까? 투사학대법 해가지고 문제를 뽑아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선생님 문제들이 많이 적중이 돼요. 이 말은요, 선생님 제가 잘나서 문제를 적중한 게 아니라 이번 시험 문제는 기본기 중에서 기본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기본 개념 잘 펴 있습니까? 상식적인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들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것 같다고. 그래서 조금은 허무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은 터무니없는 시험이어서 약간 허무했고, 이번 시험은 실수를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이었네라고 해서 약간은 조금은 좀 허무함을 느꼈던 그런 시험입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8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요거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찍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서 보시고 선생님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